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4월 8일 장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물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결국 오후 들어 낙폭을 다 회복하면서 다우는 0.25%, 나스닥은 0.06%, S&P 500 지수는 0.4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중소형주 위주인 러셀 2000 지수는 0.3%인가? 이 정도 하락 마감하면서 아직은 투심이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다? 살짝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섹터별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오르긴 했지만 그냥 소폭 아주 조금 지금 오르는데 그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막 시장이 막 폭등했다.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테슬라는 1.1% 상승, 애플은 0.18, 마소는 0.62, 구글은 0.52% 하락했죠. 이런 식으로 오르는 애들이 있고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반반, 오르는 반, 내리는 반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여줬고요. 반도체 기업 역시 전체적으로 오르는 애 반, 내리는 애 반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0.8% 떨어졌고 인텔은 조금 올랐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약간 바이오가 큰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바이오가.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좀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빅테크나 반도체 이런 거 위주로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었죠. 특히 이제 빅테크 쪽이 좀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처럼 좀 불안한 장세에서도 테슬라, 마소, 애플 이런 데 올랐잖아요. 그리고 좀 그동안 많이 덜 올랐었던 좀 바이오 회사들 있죠. 빅파마 회사들 같은 경우도 꾸준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바이오 투자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단타 관점에서만 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거래소에서 1심 바이오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감사 범위 제한으로 감사 의견이 한정 판단 받았네요. 그래서 상폐 사유에 해당된다. 이게 이런 발표가 어제자로 지금 나왔습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이 된다. 이러면 뭔가 있었겠죠. 재무 상태가 안 좋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차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삼바 같은 경우는 꾸준한 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커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삼바 같은 경우는 21선 아래에서 꾸준히 모아갈 만한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의견을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한국 주식은 좀 단타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요즘에 좀 이제 세포 치료제인가 이런 거 이슈로 앱클론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평선 121선을 뚫고 21선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 대응 가능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회사도 좀 보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미국 섹터별 흐름을 보면 요즘의 흐름이 약간 리오프닝 쪽이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죠. 미국 쪽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포드 같은 경우 자동차 회사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주에 좀 가깝죠. 예를 들어 경제가 안 좋으면은 리오프닝 쪽은 약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처럼 경제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상하이발 락다운, 중국 상하이에서 요즘 하루에 2만 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런 락다운 이슈가 발생하면서 약간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은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생산이 좀 떨어진다. 차를 덜 만든다. 이런 이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GM 포드 같은 경우도 자동차 칩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는 생산이 좀 딸릴 것이다. 이런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포드 같은 경우에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GM 포드는 전기차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지금 미국에서 시장에서는 테슬라를 좀 전기차 회사로 지금 평가를 해주고 있고 GM 포드는 기존의 내연기관 즉 경기 민감주다 이쪽으로 지금 많이 엮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GM 포드는 분명 지속적으로 전기차 투자 의지, 앞으로 생산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지만 아직은 테슬라에겐 딸린다. 요런 지금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GM 포드 뭐 차트를 볼까요? GM 차트만 봐도 이렇게 일봉 차트인데 지속적으로 1, 2, 3, 4, 5, 6, 7 거의 한 7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경제 흐름이 안 좋다. 그러니까 상하이발 락다운이 이 3월 말부터 터졌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원래 이렇게 락다운, 예전에 8월 달에 중국 락다운이 한번, 작년 8월이죠. 락다운 한번 터졌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쭉 좀 밀렸었죠. 그때도 GM 포드가 매우 힘들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조금 뭐 다시 한번 좀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보시고, 어제 오히려 에너지 섹터나 약간 뭐 이 비료, 사료, 약간 광물 이런 쪽은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간 뭐 전쟁이 좀 장기화된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전쟁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소식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의 뭐 상품 시장을 간단히 볼까요? 상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조금 올랐어요. 브렌트유는 소폭 상승했고, 천연가스가 5.8%나 상승 마감했고요. 금도 올랐죠. 금, 은도 0.3, 0.6% 올랐고, 뭐 철강도 전체적으로 오름세, 철강 쪽도 오름세, 뭐 콩 올랐고, 밀 떨어졌고, 나무 올랐고, 팜유 떨어졌고, 전체적으로 약간 곡물 쪽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도 이런 말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날 게 아니다. 수년간 계속될 수도. 지금 러시아가 병력을 살짝 물렸는데 이걸 동쪽에 재배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을 나토 사무총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 속에 어제 상품 시장은 전체적으로 강세와 함께 이렇게 관련주들 역시 좀 상승하는 모습이 지금 나왔고요. 어제 미국에서 유통업이 강세를 보였어요. 월마트, 코스트코, 여기서 이제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몇몇 전문가 분들이 이제 이쪽은 좀 저평가다, 지금 의견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겟 같은 경우는 5.6% 상승 마감에 코스트코 4%, 월마트 1%, 이 정도 전체적으로 유통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유통업도 좀 신경을 쓸만 하겠죠. 국내 유통업은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은 GS 리테일 있죠. 제가 이거 같은 경우 지난주죠. 3월달이죠. 3월 한 중순쯤에 이런 의견 드렸었죠.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 유통업 관련주인데, 어쨌든 이쪽도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고, 정말 저평가주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기억하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선방하는 모습 GS 리테일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21선 기준으로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변화의 초기에 들어가야 최대한 손실을 안 보고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렸었고, 보통 이제 유통업 관련주는 이마트 생각나네요. 이마트도 어쨌든 21선 주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고, BGF 리테일도 생각이 납니다. BGF 리테일 같은 경우도 얘는 많이 올랐네요. GS 리테일 대비 지금 많이 오른 형국입니다. 그래서 얘도 그러니까 변화의 초창기 좀 들어가지 않았으면 약간 조금 위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뭐 나쁘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아래쪽 기관이 지금 빨간색 순매수인데 거의 하루에 10,000주에서 20,000주, 30,000주 계속 지속적으로 기관 순매수가 어쨌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나쁜 흐름은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섹터별 흐름은 이 정도로 보겠고요. 어제 나온 뉴스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또 이어졌어요. 이분 얼굴 기억나시죠? 제임스 블러드 연 총재. 이 사람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어제 또 나와가지고 연준 늦었다. 연말까지 금리를 한 3% 정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와야 된다. 근데 앞으로 이제 연준회의가 6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연준회의 때마다 0.5%씩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3%를 더 올려서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좀 약간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래서 CMA 그 페드 워치에 따르면은 CME 페드 워치에서 연말의 기준금리가 2.5% 요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 3.5%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좀 요런 좀 인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제 블러드 연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지금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런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어떻게 반응했냐? 2년물 2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발언에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10년물 국채금리 더 올랐네요. 2.665%까지 지금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한 0.2% 정도 확대가 됐어요. 다시 역전됐다가 다시 정상화가 됐죠.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국채금리가 오른 것도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그냥 좀 제자리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아마 연준의 양적 긴축을 반영하면서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오르지 않았나. 지금 연준에서는 10년물 국채금리를 계속 사주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어제 뭐 테이퍼링 끝났다고 하지만 연준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이 국채금리가 지금까지 눌려 있었잖아요. 실제로 눌려 있었죠.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는데 이제 양적 완화를 안 한다에 이어서 양적 긴축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반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위로 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된 10년물 국채금리를 연준에서 재투자를 앞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하겠지만 일부는 안 한다고 하니까 연준이 누르고 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점점 약해지니까 점점 위로 국채금리 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채권의 변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무브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거 언제 21년부터 보실까요? 21년도부터 이렇게 그래 약간 변동성이 적죠. 21년 말에 살짝 올랐다가 진정이 됐어요. 근데 22년 들어서 특히 최근에 3, 4월 달 들어서 요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무슨 뭐 급등주 퍼레이드, 오르락 내리락, 위아래 위아래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실제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지금 내려갈 차례가 됐긴 했죠. 원래 위아래니까 지금 양봉이 2개 나왔잖아요. 양봉 2개 나왔으니까 위아래 나올 때가 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약간 채권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 조금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2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좀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는 너무 갔다 이런 느낌이 지금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로 슬슬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EWY는 어제 0.63%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럼 이제 약간 선물 지수는 오히려 좀 올랐어요. 한 0.1% 좀 넘게 0.12%, 11, 12 이 정도 올랐네요. 선물 지수는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봤을 때 오늘 코스피 지수가 조금 상승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할 것은 어제 중국 ADR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영해서 오늘 10시 반에 중화권 증시가 딱 열리는데 요때 흐름에 맞춰가지고 좀 잘 오르던 코스피 지수가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아니라 역의 환율도 한 2원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1212원인가? 1222원인가? 어쨌든 조금 올라서 마감했거든요. 전체적으로 강달러로 인한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개인들이 얼마나 힘을 써주는지 이것을 조금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잘 보시면은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그래서 섹터별 코스피 쪽 볼까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으로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7,600억 어제 팔았죠. 그저께는 5,800억 팔았어요. 외국인이 거의 뭐 이틀간 1조 3천억 정도 팔았고, 근데 기관도 계속 팔고 있어요. 기관도 팔고 있고, 기관도 1조 원 넘게 팔았죠. 이틀 동안. 기관에서 가장 크게 이제 움직이는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도 다 팔고, 우리의 연기금도 팔고, 보험, 투신 다 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 2,700 부근에서 막 금융투자 이런 샀어요. 3월 말이었죠. 3월 말에만 봐도 금융투자에서 3월 2,700 부근에서 샀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조금씩 사는 모습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2,700 아래로 떨어졌는데 연기금 금융투자는 역으로 지금 좀 팔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그만큼 좀 약간 시황 자체가 별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몸살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제 중국 ADR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10시 반에 중화권 증시가 어떻게 열리는지 좀 이것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몇 개 보겠습니다. LG전자가 10년 만에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재진출했다. 이런 뉴스가 있죠. 단독으로 나왔죠. 실제로 요즘에 약간 인테리어 시장 그리고 약간 건자재 이런 업종 주가들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런 게 살아나고 있잖아요. 막 나라에서 재개발 재건축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미리 이제 LG전자가 미리 딱 진출해서 선점하려고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건자재, 인테리어 관련주들 잘 보시겠고요. 그리고 또 파세코는 원래 이제 이거는 4월 초에 이미 나왔어요. 이미 진출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신제품을 이미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신제품까지 출시했다. 이런 관련주가 있고, 뭐 차트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가 OLED 동맹을 맺나? 이거 실제로 작년에 한번 나왔었던 기사죠. 근데 이게 사실 무근이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냐면 삼성에서도 QD OLED TV를 하거든요. 그런데 QD OLED TV가 출시되면서 삼성도 한다고 했지만은 약간 물량이 딸린다. 삼성이 좀 만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좀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받아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OLED 관련주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LED 같은 경우는 이 VR, 메타버스 기기 관련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테마, 바톤 터치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곡물 자금률이 지금 20%가 첫 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식량 안보 위기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곡물 관련주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보시되, 약간 이건 좀 단기 개념이에요. 지금 늘 말씀드렸지만 약간 단타로 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 이제 등락률을 좀 봐도 곡물 관련주들이 좀 올랐어요. 미래 생명자원 이런 애들 곡물 관련주고, 뭐 원전 관련주인 한신기계도 오르긴 했네요. 드래곤플라이 약간 게임 관련주, 아남전자 이거는 약간 삼성전자 전장 관련주 이런 애들 많이 올랐고, 룸투코리아도 요즘 최근에 게임 관련주로서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실적 매우 괜찮게 발표했다는 소식도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약간 곡물 관련주 미래생명자원 이런 애를 보시면은 약간 우상향을 그리다가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얼마에 매수했든 최근 며칠간의 저점인 약간 요 정도로 이탈하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이게 조금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아니야 뭐 있잖아요. 뭐 유엔에서 식량 가격 계속 오른다고 했어. 그러니까 관련주도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식량 가격은 식량 가격이고 얘는 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료 관련주는 단기 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되니까, 만약 장기적인 곡물 가격을 예상해서 이런 걸 투자한다 그러면 조금 분할 매수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여기 바닥 대비해서 한 3배가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좀 잼 날려놓고 좀 떨어지면 더 사고,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나아 보입니다. 뭐 꼭 이 종목뿐만 아니라 곡물 관련주 관련해서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